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법원 판결을 보고 있으면 민중에 의한 무혈혁명, 촛불혁명이 아니라 스위니토드의 이발사처럼 민중들이 면도칼을 들고 판사들의 목을 따는 진짜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한 사회에 이 정의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고 보류가 돼야 될 판사들이 자기의 사심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그 죄를 덮는데 그 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할 것이 없는,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민중들은 결국은 이 광기의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의 독립, 재판의 독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법개혁인 것처럼 그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판사들, 대한민국의 판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개혁은요, 이 판사들의 모럴 해저드예요. 윤리적 타락이에요, 제가 볼 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에요. 정치적 편향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법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들하고 가까우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그건 다 넘어가지고 봐주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 판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의 변명을 들어주고 범죄자들에게 더 힘을 주고 날개를 주는, 그렇게 해서 정말 범죄자의 세상을 만들고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명박근혜가 만들었던 세상을 이제는 검찰과 판사들이 나서서, 언론이 대놓고 나서서 그냥 아예 실현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세트개혁 입법안을 계속해서 말했던 것도 검찰개혁이 화두이긴 하지만은 윤석열과 윤석열 패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요, 언론과 사법부의 힘이 아니고서는, 조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언론과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재판하고 기사를 썼으면요, 윤석열 저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검찰 안에서 무릎 꿇어 하면 다 무릎 꿇고 기소 안 할 것이고, 수사 뭉갤 것이고, 언론이 마사지 하실 것이고, 법원에 가면 영장 다 원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지가 원하는 사람들 다 무혐의 처리해주거나 손방망이 처벌해줄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게 아파트 값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벌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데, 죄값은 그냥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이제는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대통령의 힘을 향해서 그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입법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냥 이 지경까지 왔어요. 오죽했으면 아구같이 생긴 애가 저기 정부는 빠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맥시멈 하우스인지 뭔지 알네. 검찰은 알아서 막 인사권을 막 민정수석이 갖고 있느냐 막 이렇게 패싱 얘기를 하고, 검찰총장 얘기를 하고. 이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 이광재라는 인간이 대연정을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혼란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합치해야 되고, 대통령의 마지막 1년도 결국은 여야 합치는 대연정으로 가야 된다. 나는 정말 개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민주당 안에 소위 진짜 이 검찰과 사법부, 이 국짐당, 언론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 권력의 궤를 같이 하는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세트개혁 입법안을 2월달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한 게 뭐냐. 당연히 이낙연이 하겠어요. 하는 척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앞에서 검찰개혁이 만들어가지고 좀 개혁적인 의원들 언론 플레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월달까지 당연히 시간 끌겠죠. 그러고 안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딱 2월 말이 되니까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3월로 넘어가고 속도조절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속도조절론이 마치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딱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속도조절론을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능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속아준다고 하면은 그냥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의원 내각제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그냥 쟤네들한테는 피다지는 꽃이야. 5년간 피다지는 꽃이야. 5년 중에서도 한 1, 2년 피다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몇 번 흔들고 민주당에서 흔들고 검찰이 흔들면은 왔다 갔다 해요. 대통령 지지율만 오르려고 하면 검찰이 사고치잖아요. 언론이 사고치고.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누르는 게 쟤네들의 목표잖아. 저거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거든. 예, 행정부는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민주당만 좀만 다스리고 언론만 좀 움직이고 검찰만 좀 움직여주면. 뭐가 두렵겠어요, 쟤네들이. 지금 저 와중에 연정하자고 하니까 진짜 이광재 같은 애들, 이낙연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 진짜 정체가 뭐냐고요. 근데 저런 정체성이 까리한 인간들, 까리까리한 인간들, 다중이들 민주당에 너무 많다라는 거.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개혁 특위에서도 1층 단일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고 하는데 극에서 극까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수박밭에 참외 몇 개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최고위가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의견이 너무 많은데 난 우리는 몰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걸 수렴해서 최소한의 현실적인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받고 책임지는 이 책임 정체를 구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이 민주당의 최고위는 그냥 개판 알아먹는 거, 예, 대통령 견제하는 개판 하나 먹는 자기들 자리 차지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이낙연을 보세요. 사면 논문도 시작해서 1월, 2월 시간 진질나게 끌다가 결국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이낙연의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목표였을 거라고 봐요. 이낙연 하는 거 보면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이렇게 민주당을 당선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별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이 사람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 너무 징글징글하게 되게 재미없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참다 못해갖고요, 추미애 장관이 나섰어. 속도 조절 이제 그만해. 속도 조절 못해. 67년 동안 허송소열했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이거를 안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빨리 기소와 수사를 빨리 분리해라. 이거는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냐? 검찰에 있는 밑에서 일하는 수사관들 지금 수사청에 다 보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검찰의 조서 능력이라는 건 내년부터는 경찰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예,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가 인력 배치만 바꾸고 수사청 만들어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빨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이걸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 수사청법의 기본안도, 단일안도 지금 민주당이 내놓지 않고 또 3월로 넘기고 6월로 넘기고 상반기, 이제 하반기, 이제 대선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검찰개혁은 이제 없어요. 안 하겠다라는 것 같아. 진짜 안 하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가 분리될 수 있는 수사청법이든 기소청법이든 그 어떤 법안이라도 지금 이 단일된 법안을 빨리 발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빵 터진 게 뭐냐면 검찰에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각하게 청구할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차 수사 불응, 2차 수사 불응, 이제 3차 소환 통보도 불응할까 막 이러면서 지금 언론들이 지금 신났어. 3차 소환 통보까지도 불응할 경우에는 이제 강제 수사하고 이제 체포하겠다는 거지. 그 어저께 진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진짜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 한마디로 무슨 진짜 지명 수배 막 이런 것처럼 현장 수배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원지검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이성윤 지검장이 그 반부패부장이었을 당시에 이규영 검사 수사를 막았냐라고 하는 이 의혹에서 지금 이성윤이 이게 직접 관여가 되어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사들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인으로 있었는데 수사를 불응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피의자로 전환한 다음에 피의자 전환하고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는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 시간 끌고 뭉개고 의견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대행 넘어가고
그냥 누더기법만 만들어내거나 넘어가는 게 이게 민주당의 비슷한 패턴이라면 윤석열도요 언론 플레이 패턴이 있어요. 신현수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신현수를 딱 깔어. 근데 신현수를 깐 이유는 뭐냐? 이 중간 간부 인사에 이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뭔가 이렇게 포석을 깔아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해. 그랬더니 이성윤이 뭐 장모를 가지고 반격을 했냐면서 해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경찰한테 장모 수사를 재수사라고 요청한 건 1월이에요, 1월. 이거 1월에 한 걸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딱 사건을 맞춰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 제가 볼 때 이 윤석열이나 윤석열 똥망이들은 그 범찰을 해서 정말 나라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 유승환 감독이라든가 내부자들을 찍은 감독님들 같하고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유령 작가로 활동하거나. 이게 얘네들이 이 나라의 이 경제적 부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은요, 직업 선택을 너무 잘못해서 정말 그 나라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인간인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는 안 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이나 윤석열 패거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 언제 영장을 쳐야, 어느 누구한테 영장을 쳐야 이성윤의 체포영장을 발급할까, 이거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성윤의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판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하겠죠. 알아보고 있겠죠. 만약에 이성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치고, 그거를 발급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검찰과 판사들이 짝짝꿍 해왔다라는 거를 그냥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구에게 힘이 가 있는지를 만천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 연정을 얘기하는 자, 진짜 이 자가 진짜 배신자입니다. 적이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